제게는 신우라는 한 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그는 제보다 나이가 많고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서 정말로 머리가 엄청 좋다. 다만 그것이 그의 머리만 좋다는 것을 알 때마다 기가 차는 일 뿐이에요. 만약에 그 머리를 공부하는 데 썼다면 서울대나 비슷한 대학에 입학했을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신우는 남의 돈을 자기 돈인 것처럼 생각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살면서 3번 정도 사람에게 배신당한 적이 있는데 그 3번 모두 제게 배신을 저질렀던 사람은 바로 신우였습니다. 신우한테 배신당할 리가 서 있느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의 말은 얼마나 잘 듣는지 몇 번이고 속아서 믿고 맡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신이한테 신이 되어버려서 저는 콩으로 팔장수를 써야만 하는 바람에 최근에는 텍스트 컬러의 도움으로 생활하는 게 불가피했습니다. 저는 결혼 이전에는 편안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혼하기 전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결혼 전에는 의심할 만한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과 결혼한 후 1달 정도 지난 뒤 서로의 생활비를 합치자는 제안이 나와서 서로의 통장을 살펴보던 중이었어요. 꼼꼼하게 살펴보다가 남편의 통장을 보는데 신의 이름으로 1,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보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보낸 돈이었기 때문에 남편에게는 말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신채에게 왜 돈을 보냈는지 물었죠. 그런 말을 받았어요. 결혼하지 않아서 기분 나쁘지 않나요? 몇 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형님한테 무슨 일이 있대요? 아, 누나가 임신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급하게 결혼 준비를 해야 하고 돈이 부족해서 빌려달라고 했는데 이해하겠다고 했죠. 남편은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전 하나부터 10까지 전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물어봤는데 만나는 사람이 있던 것도 아닌데 그 남자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가요? 그리고 임신 사실을 언제 알게 됐는데 곧 결혼 얘기가 나올 때 알게 되지 않을까요? 나도 누나가 급하게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우선 돈을 먼저 보냈어요. 그런 상황을 자세히 물어봤어야 했고 그런 일이 있으면 나에게도 말해줬어야 했어요. 주의해야 할 부분이 많은데 제안 드리겠습니다. 쳐서 결혼하는 거잖아를 차고 결혼하는 것이잖아로 바꾸고 가족이기도 하고 우리한테 돈 빌리는 입장이면 질 가족이니까 우리에게 돈을 빌리는 입장이라고 하면 느로 수정합니다. 그 정도는 말씀해 줘야지를 그 정도는 이야기해 주어야겠어로 고쳐주시고 1,000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를 1,000만 원이라는 돈이 많지 않은 돈이잖아요.로 변경합니다. 저한테 다행의 남편은 누나가 임신해서 결혼한다고 하는데 를 나한테 착한 남편은 누나가 임신해서 결혼한다면 그로 수정합니다. 그 정도는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식으로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를 그 정도는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로 바꿔줍니다. 남편 말을 들어보니 괜히 제가 먼저 연락해서 의의 임신에 대해 말을 꺼내면 부끄러워할 수도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를 남편의 말을 들어보니 제가 먼저 연락해서 임신 문제에 대해 언급하면 부끄러워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로 변경합니다. 그래서 시댁에서 말이 나오기에 기다렸죠. 를 그래서 시댁에서 말이 나오기를 기다렸다로 고쳐줍니다. 근데 시댁에 가도 신우의 임신 얘기는 커녕 결혼 얘기도 안 나오더라고요. 를 하지만 시댁에 가도 결혼 얘기는 물론 임신에 대한 얘기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로 수정합니다. 형님은 언제 결혼하시는 건가요? 저번에 남편에게 들은 바에 따르면 배부작을 하기 전에 결혼식을 해야 할 것 같아 보여요. 결혼식을 혼자 하는 것으로 보이니 만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아니, 너도 봐도 요즘에 걔가 더 불어난 것 같지 않니? 살을 좀 빼야 남자를 만날 수 있을 텐데 시어머니는 의의 임신에 대해 전혀 모르는 듯한 기색이었어요. 어머니에게까지 의의 임신 사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제가 남편에게 들은 바에 따르면 형님이 아이를 가진다고 했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좀 더 일찍 결혼을 준비하고 돈을 빌려주시려고 했는데 그게 맞아? 언제 그런 얘기를 들었다니? 나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저번 주에는 남편하고 돈을 얘기하면서 확인했는데 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보낸 것 같던데 1달 정도 지났을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한테 1,000만 원을 빌렸어요. 남편한테는 제가 창피하니까 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어머님도 모르시는 것 같아서요.
나한테는 애는커녕 자기는 결혼 안 하고 살겠다고 얘기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저는 남편이 돈도 보냈길래 형님이 어머니한테 말씀하셨을 거라 생각했어요.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고 놀라셨네요. 그 자리에서 바로 신희한테 전화를 걸었고 그리고 신희를 데리고 병원에 가셨나 봐요. 만약 임신이라면 서둘러 결혼을 시키고 싶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항상 저희한테 시누이 결혼한다고 하셨거든요. 걸어야 마음이 편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알게 된 것은 카드값을 메우려고 편하게 해주자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시댁에서는 얼마나 난리가 났는지 몰라요. 시어머니는 제 앞에서 시누이 등짝을 때리며 혼내셨습니다. 동생한테 임신했다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 어떻게 말이 되냐고 당장 카드값을 내야 되니까 나도 그냥 아무 말이나 내뱉은 거예요. 내가 이래서 벌어야 그 돈을 왜 내 생각한테 달라고 해? 얼른 돈을 돌려줘. 이미 카드값을 다 갚아서 돈이 없어. 시어머니는 당장 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이미 카드값을 갚은 상황이라 절반도 빌려드린 돈에 못 밑본다. 받았습니다. 이때가 처음으로 신우에게 뒤통수를 맞는 날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카드값을 갚으려고 임신했던 거짓말을 했었죠. 두 번째로 뒤통수를 맞은 날은 저희가 결혼한 후 1년이 지난 후였어요. 신우는 임신 소동을 잊을 만큼의 때쯤 또 사고를 쳤었거든요. 그날은 남편과 함께 집에서 쉬고 있는 날이었어요. 남편이 전화를 받았는데 슈퍼 급한 목소리가 들려 시작했어요. 그런데 500만 원만 빨리 보내줄 수 있을까? 바로 가능해? 지금 당장 어떻게 사고를 처리할 건데요? 어디에 있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살짝 졸아서 옆에 있는 차를 박았어요. 버렸어요. 근데 이분이 바쁘시다고 500만 원만 보내주면 합의해준다고 하셔서 누나는 괜찮아. 많이 안 다쳤어. 나도 몸이 아프긴 한데 우선 내가 잘못한 거라 상황을 먼저 수습해야 될 것 같아서 급하게 너한테 전화한 거야? 알았어. 우선 끊어봐 확인하고 바로 보내줄게. 저도 옆에서 신이가 하는 말이 다 들었던 상황이라 남편 옆에서 숨을 죽이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렇게 남편이 통장에 있는 돈을 확인하고 신우에게 5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보냈습니다. 저희 애에 사고를 당한 적이 있어서 그때 얼마나 정신이 없었는지 알거든요. 남편이 돈을 보냈다고 전화를 걸자 신우는 고맙다고 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시름 났다는 생각에 안심이 되더라고. 사고가 나면 정말 정신이 없는데 형님께서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다. 근데 어디서 그러셨어요? 그 거래에 대해서 나도 잘 모르겠지만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잠깐 졸았다고 하더라고요. 박힌 차가 외제차는 아니겠지? 근데 형님도 몸이 아프시다고 하시는데 병원에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러면 500만 원 정도로는 안 될 것 같은데 들어보니까 차가 좀 큰 편이긴 한데. 나중에 누나에게 물어보려고요. 그렇게 생각하며 우리는 신우한테 500만 원을 보내고 상황이 잘 마무리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또 거짓말이었던 거죠. 신우한테 돈을 보내고 일주일 정도가 되었는데 마침 신우가 생각이 나서 전화를 걸었어요. 근데 계속 연락이 안 되네요. 걱정이 되어서 남편에게 연락해서 형님이랑 연락이 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남편도 잘 모르겠다고 하자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서 신우의 근황을 물었습니다. 어머니께서 형님과의 통화가 안 되셔서 저번 주에 발생한 차 사고가 잘 해결되었는지 궁금했습니다. 차 사고 때문에 우리 딸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개어그제 여행을 예정해 보이는 풍경을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형님이 저번 주에 사고가 났다고 연락이 왔지만 실제로는 차를 운전 중에 바람에 휘청거려서 폐차 처리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살짝 엇나가서 전달하시려는 내용의 흐름이 끊겨버린 것 같아요. 돈이 어디서 나온 건지 유럽 여행 다녀올 거라고 말씀하던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듣는데 뒷골이 얼얼하게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돈을 가져갔던 거였죠. 그래서 신부가 한국에 온다는 날에 맞춰 시댁에 있었습니다. 신나서 집에 들어오던 신우희가로 보니까 깜짝 놀란 표정을 짓더군요.
형님, 저번 주에 차 사고 났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500만 원을 빌려갔잖아요. 그런데 어머니 말씀 들어보니 저번 달에 차 폐차했다고 하던데. 아, 그게 사실 유럽 여행을 너무 가고 싶은데 돈이 있어야지. 그래서 그런 거야. 저희 부부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십니까? 빨리 우리 돈 500만 원을 돌려주세요. 돌려주세요. 저는 돈이 어디에 있는지 저번에 보내준 돈으로 유럽 여행 다녀온 것인데 벌써 다 썼다고 그러지 말고 내가 사온 기념품을 가져가라. 사람들이 왜 유럽 여행을 하는지 알겠으라고. 신우이는 자신이 무엇을 잘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이 없더라고요. 자기가 여행에서 얼마나 즐거웠고 자기가 사온 선물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만 계속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일들이 있어서 제가 정신을 차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까지 거짓말하는 사람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신우가 하는 말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갖고 먼저 의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이가 결혼한다고 하면서 기금을 바라는 그날도 의심부터 했습니다. 기금은 결혼식에 드리는 것 아니야? 당시에는 이렇게 했어요. 가족들은 보통 빠져나와 얻어진 돈의 결혼 준비나 가전제품들을 구입하는 데 사용을 해 형님의 결혼식 다 끝나고 준비한 것을 우리가 따로 해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사실 신이가 결혼한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어. 계속해서 저희에게 추격은 먼저 달라던 신우한테 결혼식을 갖겠다고 말을 했거든. 그리고 신우이가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걸 내 눈으로 확인한 후 축의금을 보내주었어요. 이 덕분에 신이가 자신을 왜 그렇게 못 믿냐며 섭섭해한 적이 있었지만 솔직히 나는 신우이가 마음을 전한 씨앗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몇 번 신우한테 날아온 손가락도 받은 적이 있었지만요. 많은 경험이 있어서인지 나도 모르게 경계심이 생겨버렸거든요. 그래서 신우희 씨와 많이 소통하지 않았고 결혼한 후에는 조용해진 것 같았습니다. 신우이가 충격을 주지 않고 다닐 때 나 또한 편안한 일상을 보낼 수 있게 되었고요.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 가지 않았어요. 신우 씨가 결혼한 지 3년 정도가 지난 후에부터 다시 남편을 찾기 시작했거든요. 어느 날 남편이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면서 은행 앱을 열었을 때 왜 그러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누나가 이혼한다고 하더라고요.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고 해서 돈을 보내야 한다고 했어요.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혼하라고 했고 이혼을 못하게 했다고요. 말려야지.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면 어떻게 해야 하지? 이혼하라는 말도 아닌데요. 신우가 이혼한다는 소식에 저는 놀랐어요. 남편에게 상담을 받을 생각을 해야 변호사 비용을 보내줘야 하나 봐요. 어찌되었건 타박했지만 근데 매가 바람을 피웠대요. 어떻게? 그러니까 울면서 바람을 피운 사람을 데리고 살라고 할 순 없고 또한 눈으로 들어보니 이미 매는 변호사도 선임했다고 하더라고 해요. 난 그러고 있었지만 남편은 신우가 말한 대로 하도록 지시를 따르고 있고요. 물론 큰 상황이었지만 순간이라도 제대로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어요. 난 형님 말을 믿지 않는단다. 형님이랑 통화해 볼 테니까 그 전까지는 돈을 보내지 마세요. 남편이 보늘 앞에서 신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우는 풀이 다 죽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더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런 모습조차도 거짓말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형님, 제 남편이 형님께 무슨 말을 들은 것 같은데요. 혹시 돈을 빌려달라고 하셨나요? 왜 그러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말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이 다른 게 아니라 나 이혼 준비하는데 변호사 비용이 없어서 그래서 돈 좀 보내달라고 했거든. 우리 남편한테 여자가 있더라고 참고 살까 했는데 애 없을 때 갈라서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 신우의 말을 들어보니 이건 정말 맞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에 같이 가자고 했죠. 혼자 이렇게 갈게요. 진행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니까요. 그럼 제가 내드릴 테니까 같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요. 어느 사무실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거기로 갈게요. 거기서 만나요? 아니야.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지?
이건 가정 문제니까 내가 알아서 해결할게. 그냥 돈만 좀 보태줘. 아니에요. 다른 사람 일도 아니고 형님 일인데 저도 도와야죠. 변호사 사무실 주소가 어떻게 되나요? 상담을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변호사를 알아봐야 되는 것인가요? 제가 계속 같이 가서 돈을 보태겠다고 하니 신우는 계속 우물우물하며 다시 연락 주겠다고 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근데 역시 거짓말이었던 것인지 며칠이 지나도 신우에게 변호사에 관해서 한 말이 없었습니다. 대한 말이 나오지 않아서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형님 변호사 사무실은 어떻게 알아보셨나요? 같이 어디 가면 되는 거예요? 급하게 알아본다고 하셨잖아요. 남편과 이혼을 안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요즘 몸이 이상해서 확인해보니 임신했고 애도 있는데 무슨 이혼인지. 제가 임신했다고 하니 뭐 갖고 싶은 거 없냐고 해서 가방 하나 사달라고 했어요. 신우이 말에 듣는데 뭔가 싼 기분이 들었어요. 임신한 게 거짓말은 아니겠지 의심이 시작되기 시작했고 그래도 임신했다고 말을 하니 신우에게 삼촌 부인이 축하를 했어요. 그래서 축하해주러 가방을 좋은 것으로 샀네요. 애 낳고 나서 사용할 가방이라서 조금 큰 걸 선택했어요. 낳고 나서 다시 사는 거니까요. 내가 이전에 보고 싶다고 했던 가방이 있었거든요. 그걸 사달라고 했더니 그분이 그 가방을 선물해 주셨어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이번에 임신하면 신우의 남편에게 가방을 사달라고 부탁할 수 있어요. 저랑 남편이 서로 잘 이해하고 있으니 놀랐습니다. 돈을 버틴 것도 아닌데 잘 넘어간 것 같아서 안심했어요. 주말에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하니 모두 선물 하나씩 줘서 기뻤어요. 우리한테도 무슨 선물을 해줄 거냐고 물어봤어요. 올케는 나 임신 선물로 라고 답했어요. 요즘에는 기저귀 가방으로 명품 가방을 사용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올케는 그거 사주면 되겠다고 생각해요. 부자들이나 기저귀 가방으로 명품을 사용할 것이라 생각할 거라고. 우리는 조카가 나오면 옷과 내복을 한번 선물해 주려고 해요. 성별은 이미 알려졌고 태명은 무엇으로 지었는지 궁금해요. 기 선물은 많이 들어와서 선물해 주세요. 요즘은 아기 선물보다는 엄마에게 선물을 많이 주는 편이죠. 아직 태명은 정해지지 않았고 성별은 모르니 병원에서 알려줄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신우가 자기 가방을 사고 싶어 해서 우리에게 거짓말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남편은 그냥 누나가 원한다면 해줄까 싶었지만 저는 조카가 태어날 때 선물을 주고 싶어서는 당장 나눔하지 말자고 항변했어요. 그나마 그리고 남편도 그 정도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의심해 봤답니다. 거렸어요. 그렇지만 한 달 정도가 지나자 남편이 신과 진지하게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무슨 일인지 물었더니 조카가 유산했다고 하더라고요. 누나가 그래서 연락이 왔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신우를 걱정하여 경이 없었지만 저는 속으로 유산이 아닌 아이가 태어났어요. 상상이 아닌 실제 임신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니까요. 그러나 이것이 계기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신이가 이혼한다는 말이 들려서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라 하더라고요. 예전에 신이가 가방을 받고 싶어서 이혼한다고 한 거짓말이 씨가 됐는지 결국 신이는 이혼을 하게 됐어요. 가마를 들었을 때도 시댁과 원만하게 지내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가까이에서 신우의 성격을 보았으니까요. 하지만 본인 시어머니랑 머리싸움을 벌일 거라고 상상조차 못했죠. 그래서 내가 시어머니 머리를 잡은 거잖아. 남편이 그걸 보더니 소리를 질렀는데 그러자 내가 그럼 당장 이혼하자 했지. 그래, 사람을 바꾸는 건 다 아닌 것 같다 싶으면 아이가 없을 때 빨리 떠나야겠어. 그러니까 너도 남자를 보는 눈을 좀 키워라. 어느 날 신이가 시어머니 집에 와서 있었던 일을 무용단처럼 얘기하는데 그때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사실인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근데 신이한테서 들은 얘기를 한 해도 안 됐을 때 제가 신을 잡은 일이 있었어요. 생겼어요. 신우는 이혼한 후에 갈 곳이 없어서 시댁에 들어왔다가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시어머니가 아프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신우가 한 짓인 줄로 생각해서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디가 아프신지 물어보지도 않았죠. 그러나 이번에는 병원 주소까지 보내주더라고요. 결국 실마음의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 병원에 가보니 정말로 시어머니가 아픈 것이었어요. 옆에 있는 신우는 눈이 부었고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보니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골반이랑 다리를 골절했다고 말했어요. 신은 남편을 보자마자 달려와서 대성통곡을 시작했습니다. 어쩌다가 엄마가 불쌍해서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한 내용으로 문장을 수정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알았더라면 내가 엄마의 손을 꼭 잡아드렸을 텐데요. 그래야 했어요. 그것이 왜 누나 탓인가요? 의사들의 말을 들어보니 치료를 잘 받으면 좋아질 것이라고 했으니까 너무 심하게 우습게 굴지 마세요. 아프실 것 같아요. 시한부 판정을 받았을 거예요. 남편은 이 신호를 주었지만 저는 창밖을 응시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 병실에 있는 다른 분들도 이해했죠. 저희 신호 말고 다른 곳에 정형외과에서 통곡하며 오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길 경우 한 달 정도 입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옆에서 울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에게 스스로가 병을 간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엄마를 돌봄 휴가를 쓸 테니까 너희는 집에 가서 쉬세요. 말하리, 내가 딸 노릇해야지 걱정하지 마. 그래도 혼자 엄마 챙겨오면 힘들 것 같은데 번갈아 가면서 같이 해보자. 우리 집이랑 엄마 병원이 가까우니까 종종 같이 갈게. 내가 하는 게 마음 편해. 너희는 걱정 말고 너의 일을 해. 내가 정말 힘들거나 돈이 필요하면 그때 말할 테니. 신우가 시어머니를 챙긴다고 하길래 알겠다고 하며 저희는 집으로 왔어. 자기 전에 곰곰이 생각해보는데 병간호를 신하게 맡겼다가는 돈이 얼마나 뜯기게 될지 모르겠다는 불안감에 휘말렸어. 안 그래도 없는 말까지 지어내서 돈을 달라는 사람인데 세상 이것보다 좋은 핑계거리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 겨있는 살롱이 보니까 저희와 결혼하기 좋은 사람 같아. 주머니가 계속해서 열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고 신이한테 시어머니 병관 노래 맡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남편에게 시어머니 병간호에 대해 다시 얘기했어요. 내가 어제 집에 와서 생각해봤는데 형님이 병가로 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하는 게 좋아? 누나가 한다고 했는데 당신이 왜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있어? 남편은 제가 시어머니 병관 한다는 말에 당황해서 왜 당신이 나서느냐는 식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당황하는 남편의 눈빛을 보니 신우이랑 또 뭔가 말을 했나 보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해보니까 형님은 직장도 있으시고 한 달 이상 휴가 내는 것도 힘드실 테니요. 내가 시어머니가 병가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한 달 정도 시간을 내줄 수 있으니까 형님은 바쁘시니까 하기로 했지만 맡기자고 해도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나중에 신께 직접 얘기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했어요. 그날 후에 시어머니 병실로 가서 신우한테 병간호를 맡겠다고 했어요. 그러니 신우도 남편처럼 당황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며 괜찮다며 거절을 시작했어요. 그래도 우리 엄마인데 내가 해야지. 내가 회사 다녀도 힘들지 않으니 걱정 안 해도 돼. 그래도 형님이 회사 다니면서 엄마 병간호 하시는 거잖아요. 한 달 정도 시간을 내줄 수 있으니까 어머니 병간호를 할게요. 아니야, 이건 내가 해야 하는 일이에요. 맞는 것 같아. 이제 제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도 얼마 전에 직장을 얻었잖아요. 자리 빨리 잡아야 남자도 만나게 될 거예요.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내 말을 듣고 계셨던 것 같아요. 신우에게 내가 말했던 것을 듣도록 했는데요. 그래, 넌 빨리 남자를 만나서 다시 결혼해야지. 그리고 나 심각한 건 아니니까 너 없이도 괜찮아. 아니, 내가 엄마 옆에 있어야지. 내가 딸인데 이런 것은 멈춰야 해.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어요. 엄마가 한 달 동안 있으면 태어날 거니까 빨리 남자를 만나 결혼할 생각을 해야 해. 옷 빨리 나가. 시어머니는 신이가 남자를 만나게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 신우는 병실에서 보고 있으라고 했지만 결국 그만 나왔어요.
신이 얼굴이 굳어지며 병실을 떠나가고 뒤이어 제가 시어머니가 됐어요. 몸을 잘못 움직이셔서 힘들긴 하더라도 그래도 조금씩 나아가는 모습을 보니 곧 태어나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도 도통 태어날 생각이 없으셔서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경악스러운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저희 집으로 오신다고 하시네요. 어머님 집으로 가시는 게 더 편하지 않으실까요? 집이 있어야 가야지요. 그 집을 팔아서 우리 딸에게 하나 해줬어야 했는데, 아니 형님이 왜 집이 필요한지요? 그리고 어머님 집을 팔아서 형님에게 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할 남자가 집 팔아서 다 주는 거죠? 거기는 총각이라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딸이 판정도 해야 하고 가야겠지요. 시어머니는 신우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철석처럼 믿던 것 같았지만 전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신우는 여태까지 저희 남편에게 거짓말을 해 돈을 챙겼는데 제가 남편 곁에 붙어서 돈이 나오지 않자 답답했던 때에 시어머니 병원 돈을 빼앗을까 봐 걱정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 병원비를 받게 되면서 시어머니에게도 거짓말을 하고 돈을 받았다고 생각했죠. 마음이 답답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는데 마침 남편이 시어머니 병원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어머님 집을 팔고 형님 집을 사줬다는 게 사실이야. 요즘 집값이 너무 올라가서 작은 평수의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어. 당신 형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요. 형님을 모르니까 그런 것이겠죠. 형님이 거짓말을 하는 건 가능성이 있겠다고요. 우리가 형님에게 속아간 게 하루 이틀인지 누나가 많이 고생했었잖아요. 이번에도 좋은 사람을 만난 것처럼 보이고요. 그래서 우리도 비슷하게 행동해줄 필요가 있죠. 그런데 아니죠. 당신과 어머님이 속고 있단 거라면 남자가 없는 것일 수도 있을 거예요. 어머님과 그 집 어머님은 노후 자금으로 형님에게 다 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까지만 해도 시어머니와 남편이 신우에게 속아 넘어간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중간에서 말리려고 최선을 다해왔는데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어머니나 남편이나 참으로 신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럴 때면 더욱 더 신이 어떤 남자와 결혼하는지에 대해 궁금해하게 돼요. 아무 소리가 없는 남자에 대해 관심이 있었어요. 그는 신우가 원하는 사람인데 시어머니나 남편에게 관심 없이 조용히 지내는 것을 보니 의아했죠. 신가의 상식에 반해 시어머니나 남편은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신우를 포기하지 않고 자주 연락하는 그들의 행동이 궁금증을 더했어요. 우연히 남편의 핸드폰을 본 결과 신우희가 보낸 문자를 확인할 수 있었고 그 속에서 나눈 대화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후 엄마와 함께 앉아 생각해보니 어떡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쩔 수 없이 함께 살아야 할 것 같아요. 게다가 엄마는 집이 없다고 했어요. 하면 되잖아. 지금 이렇게 연세도 있는 엄마가 혼자서 언제까지 사시겠어요? 새로운 출발을 해야지. 누나가 명의 집 하나 있으면 그래도 결혼하기 쉬워질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 좋은 남자를 잘 찾아보세요. 걱정해주는 건 동생이랑 엄마뿐인데. 집을 알아보고 다시 알려줄게요. 엄마의 집은 팔렸다. 이번에 누가 와서 계약서를 걸고 나갔어. 거기도 집이 급하게 필요해 보이는 것 같아. 우리도 빨리 집을 구해서 이사를 하는 게 좋을 거니까 거기랑 계약을 맺을 거야. 사람 사는 게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아주머니가 맞춰준다면 잘 될 거야. 나중에 돈이 들어오면 보내줄게. 고마워. 둘이서 대화를 보는데 피가 거꾸로 솟아나는 느낌이 들어요.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더라고요. 신우는 조심하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저만 빼고 모두가 한편이었던 것이었고요. 신우는 나중에 정말 재혼을 하게 될 수도 있고 혼자 살게 될 수도 있으니 괜찮은 집 하나를 장만해주고 남편은 어머니를 모실 생각이었던 것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어차피 제가 챙길 테니 본인은 입부 효도를 할 생각이었던 거죠. 그걸 확인한 후 남편에게 따지기 시작했어요. 왜 그렇게 형님이 결혼하는 사람한테 관심이 없나 했더니
신이가 재원하고 거짓말한 게 아니라 당신이랑 어머님이 나를 속이려고 거짓말한 거였어. 왜 남의 핸드폰을 보고 그래? 그리고 누나가 제한 남자가 있는지 없는지 뭐가 중요해? 뭐가 됐든 엄마를 우리가 모시고 할 것이다. 누나는 혼자 살면 더 낫다고 생각해. 나에게 중요한 건 거짓말이 아니야.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하면 나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았어요. 그러면 엄마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우리가 모셔야 할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본가를 팔아서 집이 없고 곧 짝을 본다면 엄마도 퇴원할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남편과 싸울 때 남편은 계속 말을 하면서 제게 통보를 해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신우는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희생하는 건 단지 저뿐만은 아니라고 느껴져서 속에서 화가 났어요. 그래서 엄마의 퇴원을 미뤘던 거예요. 어떤 이유로 집을 팔지 않고 집에서 문제를 어떻게 나와 상의하지 않고 결정할 수 있겠어요? 우리 엄마의 집이지만 그것이 팔지 말지와는 우리 엄마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당신과 무슨 상관 있는 일입니까? 왜 난리일까요? 엄마가 집을 팔든 말든 뭘 팔든 당신이 참견할 일이 아니니까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어요. 남편은 저한테 미안한 기색 하나 없이 당연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며 이 사람을 고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웃으며 남편에게 한마디 했어요. 그래, 어머님이 통이 참 크시네. 나도 배워서 똑같이 해야겠어요. 남편은 제가 하는 말을 듣고 이해를 못했는지 의아한 표정으로 쳐다보더라고요. 그러고는 남편에게 그렇게 말한 후 부동산으로 가서 저희 집을 내놓은 후 친정으로 돌아왔어요. 사람들이 집을 보러 계속 찾아오니 남편이 부동산 아줌마한테 물어봤나 봐요. 그러면서 제가 집을 내놓은 사실을 알게 됐죠. 친정에 있는 저한테 찾아와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당신이랑 이혼할 거니까 재산 나눠야지. 그래서 짐을 내놓았어요. 그걸 왜 당신이 마음들이 결정해 나랑 같이 사는 집인데 나랑 살아야지. 당신은 그럼 어머님 집에 모시고 오는 건 나랑 상의했어. 어머님 집 하는 문제? 그래서 내가 상관할 바 아니라고 쳐. 근데 우리 집으로 어머님을 모시고 오는 거면 상황이 다르지. 그래도 그렇지만 곧 있으면 엄마도 퇴원해서 우리 집으로 오실 건데 집을 왜 팔아? 나는 누구처럼 거짓말하는 사람 아니야? 잠깐 이러는 것 같아요. 저는 남편에게 이혼 서류와 변호사 명함을 전달해야겠어요. 내가 그걸 내놨을 때 남편의 얼굴이 사색하더라. 내가 왜 내 집에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하는지 당신과 이혼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달라는 게 아니야? 누나 때문에 그런 거잖아. 당신한테 미리 말 안 해서 그런 거야? 이제 와서 누구 잘못을 찾는 게 무슨 소용이야? 나는 당신과 더 이상 함께 살 생각도 없고 지금 내 집은 조만간 팔릴 것 같으니까 형님과 같이 살 집을 알아보겠다 해. 남편은 내 단호한 태도를 보고 당황한 듯 자신이 잘못했다며 빌기 시작했어. 하지만 정말로 제게 미안해서 사과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어딘가 갈 곳이 없어서 내게 와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신혼 때에는 공동명의로 집을 맺었는데요. 그 시절에는 공동명의로 하는 집들이 적었지만 최근에는 그 비중이 늘어나서 우리도 그랬어요. 우리는 각자 1억씩을 보인 돈과 친정에서 받은 돈으로 집을 계약했어요. 처음에는 제 돈이 많이 들어가서 제 명의로 하자는 생각도 있었지만 시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귀신이 죽는다고 난리를 쳐서 결국 공동명의로 한 거예요. 그런데 결혼 후에 신우에게 몇 번 목돈을 주었더니 언젠가는 우리 집에 담보로 돈을 빌려다가 신우에게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신우에게 두 번째 뒤통수를 맞은 후에 남편에게 집을 제 명의로 해달라고 제안했어요. 당시에 남편도 미안해하는 듯 했어요. 알겠다고 했으면 그렇게 집이 제 명의가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남편이 제 앞에서 싹싹 비며 미안하다고 했지만 저는 마음이 돌아선 후였다 보니 남편에게 얼른 변호사를 하라고 하고는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랑 재산 분할에 대한 서류가 오고 갈 때쯤
시어머니랑 남편이 저한테 와서 한 번만 봐주면 안 되냐고 하기 시작했어요. 너희 집에 조금만 있다가 나갈게라고 했는데, 응, 잠깐만 좀 살게 해주면 안 될까, 어머님? 그 집 내려왔잖아라고 했어요. 저 이제 집이 없어요? 아직 팔린 건 아니잖아. 오늘근 나 불쌍해서라도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라고 하더군요. 그러다가 왜 다시는 당신에게 말하지 않고 뭐 하지 않을까요? 이혼을 다시 생각해주면 안 될까요? 진짜 갈 곳이 없어서 그렇다면 이제서야 왜 그러는 건가요? 형님으로부터 받은 돈을 다시 달라고 하면 되잖아.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신우에게 준 적이 있는데 제게 갈 곳이 없다고 하는 게 어처구니 없네요. 그래서 나한테 왜 그러냐고 했더니 신우에게 준 돈을 다시 받아서 집을 사면 되지 않냐고 했더니 남편이 우물쭈물하며 충격적인 말을 시작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렇다면, 안 그랬다면 염치 없이 당신에게 이러지 않았을 텐데요. 형님이 벌써 집에 사신 거면 거기에 들어가서 같이 살면 되는 거 아닐까요? 누나가 집을 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오피스텔을 사신 거예요. 오피스텔을 구입했는데 남은 돈은 없었어요. 오피스텔은 아파트처럼 비싼 것도 아니었고 어머니께서 살던 집도 사막으로 팔았었죠. 그때 누나는 오피스텔을 갖지 못하고 돈으로 외제차를 구입했어요. 역시 그 큰 돈을 신께 맡기게 된 순간부터 저는 불안했는데 시어머니나 남편들은 걱정이 없었어요. 그래도 이번에는 어떻게든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신이 집을 구입해달라고 말씀하신 돈으로 자신만의 오피스텔과 명품 가방, 제 차를 구입하였어요. 하지만 그 외제차를 구입한 후 얼마 안 돼 사고를 당했답니다. 그래서 나머지 돈도 어디로 사라졌는지 물어보면 참 한심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들었습니다. 어차피 벌써 벌어진 일이고 당신과 어머님이 알아서 처리하시고 저는 당신과 이혼할 거예요. 더 이상 신세를 끊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태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 신이는 제가 이혼하는 날까지 얼굴 한 번 비추지 않았어요. 괜히 제게 찾아와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한 번만 봐주면 안 되냐고 하면 그것도 골치 아플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찾아오지 않았어요. 남편과 어머니에게도 단호하게 말해서 그런지 그 이후로 저에게 따로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혼하게 되었죠. 들리는 소에 따르면 신이 어니스에 살고 있다 하더라고요. 참, 그런 것을 보면 가족이 항상 도움만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남편과 시누이 때문에 이혼했고 집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누이의 거짓말에 속지 않아도 된다는 걸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속이 후련합니다. 이혼하면서 받은 돈으로 친정 부모님 집 근처에 살며 상가를 한 채 구했어요. 회사에 다닐 생각도 했지만 나이도 있고 그래서 제 사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가게 일하면서 이 채널의 사연들을 듣다가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제 이야기가 나오면 괜히 반가울 것 같아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함께 나누겠습니다.